닷컴 버블과 놀랍게 유사한 형태의 시장 국면, 놀라운 싱크로율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닷컴 버블 당시 인터넷 기술의 수익화 사이클, 기업에서 민간으로 넘어가는 형태, 지금은 AI가 B2B, B2G에서 B2C로 넘어가는, 즉 실적이 기업 투자에서 민간 수익화로 확산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팔란티어발 멀티플의 오버슈팅이 시작되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2025년에 멀티플 오버슈팅, 작년 말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올해 키워드로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이 PER, 멀티플의 오버슈팅이었다. 이게 뭐냐면 PER은 실적분의 주가다. 즉 주가가 실적에 얼마나 높은 비율로 반영되고 있는가. 실적은 그대로인데 주가만 올라가면 PER은 올라갑니다. 실적도 올라가고 주가도 올라가면 PER은 그대로죠. 지금까지는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종목이 이렇게 갔다. 즉 실적과 주가가 함께 갔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의 팔란티어, 지금 PER이 200배가 넘어간다. 테슬라보다 훨씬 높은 PER을 자랑하고 있는 오버슈팅을 직접 이끌고 있는 종목입니다. 실적이 올라가는 실적 랠리지만 실적 대비해서 평행하게 주가가 우상향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이게 급등을 하게 되는데 팔란티어가 먼저 치고 나간 것이다. 멀티플의 오버슈팅이 나타났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팔란티어는 시작일 뿐이다. 점차 타 종목, 타 섹터들로 확산이 될 것인데 특히 PR 오버슈팅은 빅테크에서 다른 섹터, 특히 중소형주들로 확산이 될 것이다. 이걸 눈여겨보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팔란티어의 실적 대비 주가가 어느 정도로 올라갔나 했더니 자, 이런 우상향에서 이런 형태, 급등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런 형태는 지금 빅테크 중에서 유일한 오버슈팅이다. 중소형주는 이런 게 많습니다. 실적 대비 특히 실적이 없음에도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았죠. 그러다 폭락이 나왔고 하지만 팔란티어는 지속적인 실적 우상향과 주가의 동행 다음 이렇게 올라가는, 실적은 이렇게 가는데 주가는 이렇게 가는 오버슈팅이 이미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드 AI, 엔비디아에서 소프트 AI 트렌드가 바뀌는 그 선두주자로서 이 트렌드를 캐리하고 있다. 2년 동안 팔란티어는 6달러에서 124달러까지 오릅니다. 그냥 20배죠. 이 이유가 뭐냐면 팔란티어는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가 지속되고 있다. 실적 발표 때마다 급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적 랠리 플러스 트렌드 변화의 대장주이다. 특히 200배가 넘어가는 PER은 지금도 오버슈팅이 만큼 나오고 PER이 200배나 넘어갔는데 참고로 S&P 500은 PER이 23배다. 근데도 이런 높은 PER에도 아직도 수익화 기대감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꾸 오버슈팅, PER이 계속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거죠. 현재는 닷컴 버블과 이런 측면에서 매우 유사한 국면이다. 특히 지금은 1999년 닷컴 버블에 이어서 과잉 완화 장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뭐냐면 이번엔 ISM 제조업 지수를 통해 알아볼 텐데 ISM 제조업 지수는 제조업체의 구매 담당자가 느끼는 경기를 지수로 표현한 거예요. 즉 이거는 현장에서 보여지는 수치라는 거죠. 50을 기준으로 해서 50을 넘어가면 경기 확장. 이건 제조업이니까 제조업에 해당이 되겠죠. 50 아래로 내려가는 국면은 경기의 수축입니다. 제조업의 수축. 자, 이건 1998년에 일어났던 닷컴 버블 직전이죠. 그때 일어났던 과잉 완화다. 뭐냐면 ISM 제조업 지수가 바닥을 치면서 반등하는 시점, 그리고 지금은 2024년 9월달이었죠. ISM 제조업 지수가 반등하는 시점 똑같다. 똑같이 반등 국면에 와 있는데 그리고 지금 이미 50을 넘어서서 제조업 경기 확장 국면에 와 있는데 이 과잉 완화의 시작이 무슨 의미냐면 이때 금리 인하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금리 인하를 통해서 과잉 완화가 시작이 되었고 경기는 반전, 특히 제조업 지수가 반전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 금리까지 내렸다. 불난집에 기름기 얹은 격이라는 거죠. 과잉 완화, 확장 국면이다. 이 ISM 제조업 지수는요, 닷컴 버블 당시 2000년을 지나서 2001년까지 지속적으로 반등했다. 즉 경기 확장이 계속 일어났다는 이야기고 지금은 이제 이만큼 와 있다. 아직 수익화, 추가 여력이 남아 있다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AI 사이클의 본격 민간 수익화, 바로 이거예요. ISM 제조업 지수가 반등한다는 것은 민간에서의 수익화, 그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수익화, 추가 확대 여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또한 이런 민간 수익화로
수익 사이클이 확장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특히 지금 현재 HBM 같은 첨단 기술에 의한 B2B 위주의 SK 하이닉스가 주가 반등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이런 첨단 기술이 아니라 전통 반도체 있죠? 레거시 반도체, 스마트폰이나 PC 이런 옛날 반도체, 저사양 반도체들 있죠? 삼성전자의 그런 제품들 비중이 꽤 높은데 지금 이렇게 민간 수익화가 확장되고 있다는 거는 삼성전자 같은 기업의 수혜가 훈풍이 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오버슈팅의 신호들, 본격 수익화 사이클 B2C입니다. 민간으로 넘어가는 수익화 사이클. 기업이 만든 실적에서 이제는 진짜 민간에서 고객들, 대중들이 사기 시작하는 그런 본격 수익화로 넘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팔란티어발 PER 오버슈팅. 주가는 120달러를 넘었는데 지금 월가의 평균 목표가는 51달러에 불과합니다. 일반적으로 투자 기관들에서 산정하는 목표가들, 그거는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이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적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주가 목표 주가를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여기다 잡는 이런 투자 기관은 없어요. 적절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거는 대중 심리와 유동성, 장세에 의한 특성이기 때문에 지금 월가 목표가 대비 지금 2배 이상 올라와 있다는 것이 바로 팔란티어발 PER 오버슈팅의 장세, 닷컴 버블과 놀랍게 싱크로율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사기엔 비싸고 팔기엔 성장성이 너무 크다. 새로 지금 팔란티어를 사기가 굉장히 애매해졌다. 이런 이야기가 시장에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하지만 오버슈팅은 말 그대로 오버슈팅이다. 이 오버슈팅이 어디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종목을 매수할 때는 적어도 음봉에서 매수하는 것이다. 양봉이 치고 올라갈 때 양봉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음봉에서 조정이 나올 때 음봉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고 분할로 접근하는 것, 이것이 오버슈팅 종목 트레이딩의 기본이다. 이렇게 AI 혁신이 여기저기로 확산되는, 훈풍이 이동하는 이런 국면은 첨단 기술에서도 나타나는데 지금 현재 미국이 독식했던 오픈 AI도 마찬가지입니다. AI에 경쟁적으로 투자가 되면서 이것이 AI 대중화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자, 첨단 기술의 보급률 사이클이에요. 이게 인터넷, 이거는 스마트폰, 그리고 AI다. 이제 보급률로 따지면 이제 초입이죠. 그런데 최근 딥시크의 출현, 미국 독식에서 현재 중국이 오픈소스를 이용한 빠른 추격, 이 AI 사이클의 대중화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이 딥시크의 나비 효과는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심지어 테슬라조차 오픈 AI 딥시크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그록3 공개했죠. 물론 부족한 게 있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경쟁사가 늘어나는 닷컴 버블 때도 똑같았습니다. 경쟁이 심화되는 이런 국면, 그리고 본격 수익 대중화 사이클로 넘어가는 이런 국면이다. 놀랍게도 첨단 기술의 그 보급 사이클에 맞는 그 흐름을 지금 똑같이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러한 대중화는 나쁘게 볼 것만은 아니다. 자, 다우지수에 편입이 되었던 그런 종목들은 한동안 중장기적 추세 상승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자, 99년 마이크로소프트, 이때도 그랬고요. 1년 이상 상승 랠리를 이어갔다. 그리고 15년도 다우지수 편입된 애플, 중장기 상승. 그리고 이번에 엔비디아가 24년도에 편입이 됐죠. 이 다우지수에 편입이 됐다는 것의 그 의미는 엄청납니다. 뭐냐면 1등 종목이 됐다는 거예요. 실제 이때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우지수 편입이 될 때 웨스팅하우스 전력회사가 이탈, 2004년도 코닥 이탈, 2008년 금융위기 GM 이탈, 그리고 2018년도 제너럴 일렉트릭 GE 이탈. 이렇게 다우지수에 편입이 되고 빠지고 이러한 과정은요, 지금 현재 기술 트렌드, 산업혁명의 그 단계 어떤 회사가 성장기에 있고 어떤 회사가 성숙기에 들어섰고 어떤 회사가 쇠퇴기에 들어갔느냐, 이 산업의 사이클을 명확히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죠. 이러한 기술주 확산 랠리, 대중화의 본격화는, AI 대중화의 본격화는 실제 중국의 기술주 랠리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중국 기술주 강세, 이에 더해서 소프트 AI, 팔란티어와 같은, 팔란티어의 지금 최근 민간 매출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형태로 소프트 AI를 통해서 민간 매출, 민간 수익화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의 향후 수익성이 매우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추론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딥시크 그리고 이런 그록3라던가 이런 경쟁사들이 우후죽순 생겨난다는 거는 AI 사이클의 대중화가 이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보다 훨씬 빠르게 단기간에 위로 이렇게 급등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B2C, 민간 매출, 즉 민간 수익화를 담당하는 AI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캐시우드가 팔란티어를 팔았습니다. 고점이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죠. 2월 10일 날 팔란티어 주식 13만 5천 주 팔았다. 1,500만 달러인데 사실 큰 돈은 아닙니다. 이걸 지금 시장이 고점이다. 이런 형태로 해석하기보다 그냥 단순한 현상적인 해석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그 다음에 뭘 했나 했더니 생명공학 섹터 성장주를 집중 매입했다. ARKG 그쪽도 지금 잘 나가고 있죠. 팔았으니 악재인가? 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팔란티어가 오버슈팅이 나왔구나. 이 훈풍이 다른 종목, 다른 섹터로 확산되고 있구나. 이런 형태로 이 현상 자체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딥시크, 관세, 물가 이런 것들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도 그리고 공포, 혼란도 이런 것들이 매우 올라가 있었어요. 불안함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하지만 결국엔 악재에서 호재로 시장 분위기는 반전될 것이다. 종전, 그리고 AI 확산, 그리고 감세 이런 이슈로 확산이 될 거라는 것이고요. 이런 호재가 드러나는 구간이 언제일까? 나중이다. 이미 주가가 먼저 올라간 다음에 스물스물 이런 호재들이 나타날 거란 거죠. 때마침 조정 주고 개미 털고 또 가는. 항상 이러한 악재에서 호재로의 전환은 이미 주가 상승이 일어난 뒤 후행적으로 발생한다. 지금 글로벌 증시가 종전 기대감 때문에 매우 좋다. 글로벌 증시, 신흥국, 중국, 유럽 할 것 없이 다 좋다. 하나씩 호재가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나스닥, 미증시, 태풍의 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태풍의 눈 이미 올라와 있다. 그리고 태풍의 눈이 뭐죠? 태풍 안에 있는 굉장히 조용한 핵이다. 태풍의 핵이다. 이 구간은 오히려 원심력이 적기 때문에 조용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는 순간 태풍에 휘몰아쳐서 공중에 뜨게 되죠. 태풍의 눈을 벗어나면 뜬다. 그리고 코스피 상승 최근 굉장히 가파른데요. 아직 멀었습니다. 더 간다는 거예요. 멤버십에서 지금 현재 이 빠른 상승의 그 이유, 빠를 수밖에 없는 그 국면을 말씀드렸죠. 물론 조정 없이 갈 수는 없다. 하지만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닷컴 버블과 매우 유사합니다. 기회를 잘 잡아야 되고 위기가 올 때 잘 피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25년에 해야 될 일이 될 거예요.